자, 14번째 이야기 전형면적, 공급면적, 면적에 관해서 오늘은 요거를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적이 왜 이렇게 많은지 한번 봅시다. 전용 면적이 있고요. 주거 공용 면적이 있고, 그 다음에 공급 면적이라는 게 있고요. 기타 공용 면적이 있고요. 계약 면적이 있고, 분양 면적이라고 있습니다. 면적 부분 상당히 많죠. 요거 뭐다라고 딱 이렇게 정의를 내리실 수 있는 분이 계실 수도 있겠지만 오늘 요거를 별로 어려운 상황 아니니까 아주 아파트 분양하고 이런 데는 굉장히 상식적인 얘기니까 오늘 이후로는 까먹지 말도록 하세요. 말자 그대로 전용 면적이라는 것은 아파트 공간 내부 공간 있잖아요. 말자 그대로 그게 전용 공간이야. 모든 공적 자료에는 어떤 면적이 공적 자료에 표시될까요? 전용 면적으로 나옵니다. 무조건. 빌라가 됐든 아파트가 됐든 간에 거기 건축물 면적 몇 제곱미터 나오는 게 있잖아요. 그게 바로 전용 면적이야. 자, 그러면 전용 면적의 안에 집 안에 내부를 들어가기 위해서 바깥에 계단을 이용해야 되고 복도를 이용해야 되고 이런 공통으로 이용되는 부분이 있죠. 그게 바로 주거 공용 면적이야. 그러면 얘를 합한 게 공급 면적이에요. 그러면 아파트 분양을 할 때는 이 면적 가지고 분양을 합니까? 이 면적 가지고 분양을 합니까? 집 안에 있는 내부에 관한 그 면적만 가지고 곱하기 얼마에 합니까? 아니면 들어가기 위한 복도나 외부 공간까지 합쳐서 이런 주거 공용 면적까지 해가지고 합니까? 아내가 내부만 한다면 바깥에는 날 안 준다면 들어다니지를 못하지 맹지가 되는데, 그렇죠?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전용 면적이 59제곱미터다. 전용 면적이 등기부에는 뭐가 표시되어 있어? 얘가 표시되어 있다는 얘기야. 그리고 주거 공용 면적이 만약에 24제곱미터다. 이렇게 나와 있으면 이걸 합한 게 몇이에요? 83제곱미터죠? 그죠? 83제곱미터로 분양을 시키는 거야. 니네 집 몇 평이에요? 그러면 2평형이 아니라 이걸 합쳐서 이겁니다. 그러면 3.3이 이게 3, 8이 3, 3이고 20한 5평형이 된다는 얘기죠. 그죠? 우리 집은 25평형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전용 면적과 들어가기 위한 그 주거 공용 면적을 합쳐서 공급 면적이라고 표시를 하는 것이고요. 기타 공용 면적은 내가 실질적으로 집에 들어가는 공간은 아니지만 경비실도 있겠고 놀이터도 있겠고 주차장도 있겠고 경로당도 있겠고 아파트의 편의시설 모든 그것이 있죠. 그것도 다 포함돼야 되잖아. 그죠? 그래서 얘를 갖다가 기타 공용 면적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합친 부분이 계약 면적이야. 여기까지 합친 부분이. 요걸 합친 부분이. 아시겠죠? 그러면 이 분양 면적이라는 의미는 뭐냐? 분양을 할 때 그러면 이 분양을 할 때 이 계약 면적으로 분양할 수도 있고 공급 면적으로 분양할 수도 있겠네요.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얘처럼 공급 면적으로 분양의 가를 책정할 수 있고 어떤 경우에는 이것까지 다 합쳐가지고 계약 면적으로도 할 수가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자, 그걸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급 면적이냐 계약 면적으로 하느냐. 분양 면적을 분양가를 책정하거나 이렇게 할 때 분양 면적을 공급 면적까지만 책정을 해주느냐 아니면은 기타 공용 면적까지 다 합친 거를 갖다 계약 면적으로 하느냐는 우리가 분양 승인이라는 게 있어요. 분양 승인. 분양을 하면 내가 그냥 분양을 내가 5억에 하겠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승인을 받아야 돼요. 분양가를 승인. 자, 이거를 우리가 주택 계획 사업 승인이라고 합니다. 뭐 주택 계획 사업 승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바로 분양 승인이야. 그러면 얘를 주택 계획 사업 승인을 받을 필요가 있다. 이건 주택법이야. 뭐 불필요하다. 받을 필요가 없다. 얘는 건축법이야. 그러면 감이 나오죠. 주택계획사업 승인을 다시 말해서 분양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은 뭘로 한다? 공급 면적으로 한다는 얘기죠. 분양 면적을. 얘를 갖다가 받을 필요 없다. 그럼 얘 같은 경우는 건축법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계약 면적으로 분양가를 책정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상가라든가 오피스텔이라든가 또는 30세대 미만, 30대 미만의 공동주택, 다세대, 빌라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얘 같은 경우는 특별히 내가 지어놓고 분양 승인을 얼마 받을래라고 분양 승인을 주택계획사업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계약 면적으로 분양 면적을 책정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빌라 생각해 보세요. 빌라 몇 평형 하면 되게 크죠? 면적이 굉장히 크게 나오죠? 뭘로 한 거야? 얘로 한 거야, 얘로. 얘까지 다 해서. 뭐 보통 100단위가 넘어가잖아. 그죠? 그거는 얘로 한 게 아니라 얘로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나누다 보니까 분양가는 싸질 수밖에 없죠. 왜? 얘로 나누니까. 그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빌라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와 그렇게 틀리다는 얘기예요. 아파트는 얘로 나누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평수가 나오는데 얘는 계약 면적 이런 거에 다 합친 걸로 나누기 때문에 공급을 하기 때문에 뭐 보통 120제곱미터 뭐 막 이래요. 실질적으로 뭐 90제곱미터라고 하면은 공급 면적 가보면은 실질적으로 13평, 14평밖에 안 돼요. 전용 면적이. 등기에 표현되는 면적이. 이해되시겠나요? 그래서 얘가 필요가 없기 때문에 계약 면적으로 분양을 하기 때문에 커질 수밖에 없다. 이해되시겠죠? 자, 여기 보면 전용 면적이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가 건물 같은 거를 보면 자, 이걸 아파트 내부라고 칩시다. 그럼 아파트 같은 경우는요. 요 안에서부터 안에까지 요걸 안목지수라고 얘기한대요. 요 내부선입니다. 자, 공부상에 기록되는 것과 내가 실질적으로 재보면 똑같아요. 왜 그러냐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얘를 갖다 재기 때문에 기준점을 실질적으로 벽과 벽 요걸 재가지고 하기 때문에 요 안목 눈에 보이는 치수로 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공부상과 실측과 차이가 나요, 안 나요? 안 난다는 얘기야. 그러나 우리가 상가라든가 또는 뭐 단독주택이나 이런 것들은 어디를 기준으로 하냐면요. 이 벽에는 벽이 두께가 보통 1이 정도 되잖아요. 내력벽 같은 경우에 내력벽이 요만하지는 않잖아. 내력벽이 이만하잖아. 이 내력벽 사이에 보면 중간선이 있잖아요. 이 중간선을 갖다가 기준으로 해서 이 중간선부터 이 중간선까지를 갖다가 얘기하는 거예요.
얘를 갖다가 건축선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 내부선이라고 건축 외부로 이렇게 건축 가운데로 이렇게 잘라서 재는 거야.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실측한 것과 공구상에 등록되어 있는 것과 같을까요? 안 같을까요? 공구상에는 어떻게 등록이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얘부터 등록이 되네요. 얘부터. 이렇게. 실측을 해보면 벌써 이만큼 차이가 나잖아. 이해되시겠나요? 자, 그래서 우리가 상가를 중개할 때 몇 제곱미터라고 정확히 얘기 주지를 못하고, 왜냐하면 그 크기에 따라서 내가 허가가 될 수 있는 게 있고 안 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구상에 나와 있는 거는 여기서부터 여기니까 좀 넓게 나올 수 있는데 실측을 해보니까 작단 말이야. 그러니까 상가 같은 걸 할 때는 여러분들이 직접 실측을 하든가 아니면은 좀 더 규모를 줄이든가, 공구상에는 이만큼 나와 있지만 실측을 해보고 하세요.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야, 이거 너 이거 60제곱미터라 했더니 58제곱미터밖에 안 나와서 내가 허가가 안 나오잖아. 그래서 우리 중개사들을 쪼다 바보로 생각하시는 그런 의뢰인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왜? 이런 결론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보면서 좀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전용률이라는 것은 이 전용 면적에 대비해서 요 공급 면적이 얼마나 되느냐, 즉 다시 말하면 분양 면적이 얼마나 되느냐. 그러니까 얘는 전용 면적 대비 분양 면적이에요. 그럼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전용 면적 나누기 분양률 어디까지 된다 그랬어요? 공급까지 된다 그랬었죠? 그러니까 공급 면적으로 하면 된다는 얘기야.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럼 공급 면적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보통 아무리 안 나와도 70에서 75% 전용률이 나옵니다. 공용을 빼더라도. 그러나 아파트 이외 같은 경우는 계약 면적까지 분양이 된다 그랬잖아. 분양 면적으로 한다 그랬잖아. 그러면은 아파트 같은 경우는 아파트 빼놓고 나머지 같은 전용 나누기 공급 면적이 아니라 계약 면적으로 한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전용률이 뚝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오피스텔이나 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50%, 47점 몇 프로밖에 안 나와요. 전용률이. 왜? 공용으로 차지하는 부분이 그만큼 많고 주거 공용도 많지만 기타 공용도 많다는 얘기야. 그 부분을 다 빼주다 보니까 전용률이 이만큼 낮아진다는 얘기예요. 아파트는 그냥 75% 이렇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죠? 어떤 아파트를 들어갔는데 니네 저 국민주택 규모 85제곱미터야? 나도 85제곱미터인데 어떻게 니네 집은 더 커 보이냐? 이럴 수가 있죠. 공부상은 만약에 85제곱미터라고 85제곱미터인데 얘는 그러니까 뭘 얘기한 거야? 전용 면적을 얘기한 거죠. 근데 어떤 아파트를 들어가 보면 더 큰 아파트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어떤 아파트는 공용 면적을 잘 계산을 해가지고 공용 면적을 조금, 어떤 아파트는 공용 면적을 좀 더 많이, 그렇게 하면은 전용 면적 대비해서 공용 면적이 좀 크니까 집이 더 작아 보일 수가 있겠죠. 그죠? 같은 아파트 형태라도 같은 이건 전용 면적이나 공급 면적입니다. 같은 공급 면적으로 분양을 한 거라도 전용 면적이 크면 이거 주거 공용 면적이 크면 내 전용 면적이 줄어들 수밖에 없잖아. 똑같은 이거 분양 면적 공급 면적으로 했는데도 얘가 더 크면 얘는 줄어들고 얘가 작으면 얘는 더 늘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주거 공용 면적의 차이점으로 인해 가지고. 이해되시겠죠?